안녕하세요. 인터뷰 크루 오늘은 이제 보안 전문가 정시영님 모시고 촬영 진행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대기업에서 보안팀의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책임 연구원입니다. 예,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이제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정시영입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해킹 사고들을 대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안 잘리고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지금 10년 계신 거예요? 현대차에서는 한 5년에서 6년째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전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현대차에서 6년 정도면은 안에서 안 놔준다는 거네요?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버티신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반만 정도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안 쪽 일단 그걸 전공으로 원래 하셨다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대학교 전공은 전자과였고요. 예. 전자과에서 이제 회로 납땜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전기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럼? 이게 전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전기과랑 전자과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전자과는 뭔가 실수했을 때 따가워 이러면 전자과고요. 전기과는 실수했을 때 실려가면 전기과거든요. 예, 알겠어요. 설명 되게 간단하네요. 전자과 출신이고요, 저는. 그런데 보안 쪽을 하게 된 거는 훨씬 더 그 이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컴퓨터를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그때 해킹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많이 흥미를 가져서 공부를 했었던 게 시작이었고 공부를 처음 시작한 기간으로 치면 한 20년 정도 됐죠, 지금은. 20년이면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네네. 근데 제 나이가 드러나는. 근데 왜 과는 전자과로 가셨어요? 과를 전자과로 가게 된 계기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학과를 선택을 할 그쯤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컴퓨터를 기존에 하던 대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은 뭔가 제가 아는 거를 그대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건 가능하겠지만 다양하게 아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과를 선택을 해서 갔었는데 1년 뒤에 후회를 했죠. 이게 아니구나. 이 학점이 내가 예상했던 학점이 아닌데.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전자과에서 약간 하드웨어랑 결합을 목적으로 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죠. 회로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하지만 이제 대학을 가보니까 하드웨어는 나랑 연관이 없다. 인연이 아니다. 그랬죠. 학점을 굉장히 망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은 상상도 못하는 학점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신기했던 건 이 하드웨어 그때 당시 하드웨어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하드웨어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런 기초 지식이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보안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커들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같이 IoT 세상이 되면서 하드웨어 스킬이 필요한 보안 영역이 생긴 거죠. 지금처럼 자동차 쪽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는 하드웨어를 다룰 줄 아는 보안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고 학점 안 좋았다면서요? 학점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땜질 몇 번 더 해봤다고. 입사할 때는 어차피 서류만 보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회로의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그 당시 공부할 때는 학점이 안 좋았지만 나중에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제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약간 좀 저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계기는 그 최초의 전작가 선택이 아니었나. 정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 이제 이런 약간 해킹이나 보안 쪽을 배울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회사 계시면은 이제 그래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은 그쪽 전공이 많으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봤던 분들 중에는 사실 제가 좀 요즘 취업준비생분들 네. 취업준비생분들의 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약간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분들 보시면 뭐 중국어과도 계시고 뭐 가끔은 왜요? 안 좋은 사람 생각났어요? 막 갑자기 울컥. 생각하면 울컥하는 사람이 지금 생각난 거예요. 예, 뭐 아니면 뭐 저기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인데 정말 개발을 원체 잘하고 보안에도 엄청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해서 완전히 소프트웨어를 하신 분들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약간 조금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다양하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 소프트웨어를 알고 해킹 기술에 대해서 많이 능통하신 분들이 훨씬 더 업무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우물만 파는 사람보다. 이번 인터뷰도 이제 사실 기대는 안 했었는데 이전에 인터뷰 하신 분들도 전공이랑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래도 그 전공이 있어서 그거를 결합을 해서 자기가 더 잘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인터뷰 이렇게 연결이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이런 전공을 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하는 것도 빨리 한 번은 찍어야 될 건데. 그러게요. 네. 뭐 어떻게 제가 아는 분이 없네. 네, 뭐 소개가 어때요. 될 텐데. 네. 근데 또 제가 그냥 어렴풋이 듣기로는 이제 컴공과를 가도 이제 보안으로 이제 특화를 해서 뭐 무조건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제 보안 분야라고 해서 굳이 컴공과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하고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해킹이나 이쪽 이미지가 뭔가 이제 학교에서 그걸 하기보다는 이제 시영님처럼 자기가 정말 내가 이거를 좋아해서 정말 집중력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걸로 막 영화나 이런 데서도 엄청 나오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약간 조금 언더그라운드 모임들,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나가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저한테. 요즘에 뭐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뭐 해커를 양성한다 어쩐다 하지만 학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해커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해커들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호기심으로 모티베이션이 호기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교육으로 강제 주입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런 해커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어떤 교육단체에서 정말 뛰어난 해커가 나왔다. 그 사람은 그 교육단체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해커가 될 운명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